안녕하세요. 호랑이 차트입니다. 요즘 미국장 어렵지 않나요? 최근에 가장 큰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나스닥 선물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등락폭으로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저희는 기준과 근거를 찾고, 그리고 차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실마리를 잡아서 매매를 할지 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과 영상들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 관련 차트를 보시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먼저 지수 차트를 먼저 보시고 뭐 TQQQ, 테슬라, 아이온Q, 엔비디아, 쏙3 그리고 브로드컴 이렇게 7개의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인데요. 어, 지난 제가 12월 20일 영상에서 21,150이 오면 이게 60일선이고 이거를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매수를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1,150에서 매수 받으신 분들은 어, 뭐 매수하자마자 바로 손실 구간에 접어들 수는 있었겠지만 조금 버티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은 이절 구간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파동은 사실 단기적인 파동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절선과 손절선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으로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렇게 반등이 와서 여기를 맞고 다시 여기를 맞고 올려서 여기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동들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지금 이 지난 금요일 반등으로 인해 제가 오래전부터 그어놨던 하단 추세선을 안착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나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TQQQ도 지난 영상에서 78달러에 매수를 봤는데 이거는 거의 맞았어요. 그리고 하단 추세선도 높게 돌파하는 모습이라서 다시 이 하단 추세선과 요 상단 추세선 안에서 상방 웨지를 그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이니까 지금 뭐 매도를 받기보다는 조금 위쪽에서 상단 추세선에 맞았을 때 매도를 보시는 게 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TQQQ는 지난 목표가로 이제 88달러, 그리고 최고 96달러니까요. 짧게는 여기 84달러에서 1차 매도, 88달러에서 2차 매도, 그리고 극히 일부의 수량을 조금 가지고 계셨다가 96달러 선에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그 조정 중이라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노란 선이 5일 이동 평균선이고 이 약간 주황색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맞고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난 고점이었던 파동의 시작 고점이었던 360일까지 떨어질 수 있어서 먼저 398달러에서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로 361달러를 추천해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테슬라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조정이 왔다가 여기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지 두 가지의 지지선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테슬라는 아직 3회 3파 진행 중, 3회 4파 진행 중에 있어서 3회 5파까지 수익을 보신 후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501달러, 600달러 테슬라의 목표가를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굉장히 지난 금요일에 크게 올랐고요. 한 17%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파동으로 봤을 때 이제 5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5파 중에서도 5회 3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5파 고점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5파가 종료 뒤에는 큰 되돌림으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가 53달러 정도 되는데 이 53달러를 넘지 못하면 하락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하락이 저는 뭐 30달러까지 조정이 적어도 30달러까지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온큐는 고점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경각심으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엔비디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지난 금요일에 3%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이제 겨우 하단 추세선을 이제 완전히 뚫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거를 지지하는지 저항으로 생각하고 다시 떨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월요일날 장외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121선을 맞고 저항처럼 이 선을 저항으로 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마 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1선에 맞았죠. 21선을 저항으로 보기도 할 텐데 이 하단 추세선과 21 저항선을 모두 저항으로 보는 두 가지를 모두 저항으로 보는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하락을 주고 131달러를 지지하는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게 뭐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맞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올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지금 이렇게 모습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 일본 기준으로 121선을 지지해준지가 관건이고요. 그게 126달러입니다. 그래서 126달러를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정확히 하락의 추세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속수리도 사실 위태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그어놓은 이 상단 추세선을 뚫지도 못하고 저항으로 맞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만들어서 여기 윗꼬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 것은 여기에 이제 다시 뚫고 올라가는 이제 모멘텀이 없지 않느냐. 왜냐면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브로드컴도 사실 조정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브로드컴은 이게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215달러에서 1차 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0달러까지는 조정이 와야 반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로 0.38이 근처이기는 하나 여기서 올리는 거는 조금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서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올라가는 거는 글쎄요.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한번 지켜봅시다. 다만 이거를 지지하지 않고 뚫고 내려왔다 그러면 0.5에서 다시 또 1차 매수를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쏙3는 아직까지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에는 그 모멘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쏙3가. 그래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때문에 쏙3가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반도체주는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음 주에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차트를 보더라도 좀 어려운 차트들이 많습니다. 뭐 나스닥과 TQQQ는 반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조정 중이고 IonQ는 고점이 다 됐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면 꼭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요번 주는 관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수익률 0%의 그 어, 주식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네,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좀 되게 어려운 장 속에서 네, 손해보지 않고 일절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